자, 교재에는 567페이지 간이 공판 절차입니다. 자, 의부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을 했을 때 증거조사 절차를 간단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증거조사 절차만 간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절차는 정식 재판 절차와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심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공판 절차를 말한다고 했어요. 자, 관련 조문 봅니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했을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 사실에 한해서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죠. 밑줄 쫙 끄시고 재량입니다. 재량. 자, 이거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색깔 칠할게요.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 틀려요. 뒤에 비교드린 조문 나오니까 잘 익히셔야 됩니다. 자, 취지 읽어보시고 자, 개시요건 봅니다. 자, 간이 공판 절차는요. 자, 빨간색으로 1심 동그라미, 1심 관할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항소심 X, 그 다음에 상고심 X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조문에서 자백했을 때 한해서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백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소심이나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이의가 있기 때문에 항소, 상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항소심, 상고심에서는 간이 공판 절차가 허용되지를 않는다는 것. 출제 잘 되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1심 색깔 칠하시고 자, 두 번째 이 1심 관할 사건이라고 하면 1심 관할 사건이라면 단독 밑줄 그시고 합의부 밑줄 그시고 단독 사건이건 합의부건 적용된다. 여기서 합의부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합의부. 출제 잘 됩니다. 1심 단독만 된다. 틀려요. 합의부도 된다. 즉 그러니까 밑에 강도살인 같은 이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간이 공판 절차가 허용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이 국민참여재판 나와 있죠. 이 국민참여재판 뒤에서 배울 텐데 이 간이 공판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밑줄 쫙 끄시고 X. 자, 그래서 요 1번 체크하시고요. 2번 체크하시고 3번 체크하시고 1번, 2번, 3번 출제 잘 되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심 관할만 된다. 1심 관할이라면 단독사건, 합의사건 적용된다. 자, 항소심 안 되고요. 상고심 안 되고 국민참여재판 안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자백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렇죠. 피고인이 합니다. 줄자 끄시고 자, 만약 피고인이 법인이라면 그 대표자가 하면 됩니다. 자, 만약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라면 그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특별 대리인이 하면 됩니다. 자, 그러나 밑에 변호인 밑줄 그시고 X, 밑에 대리인 밑줄 그시고 X는 안 됩니다. 자, 됐죠? 자, 자백의 내용을 볼게요. 자,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자백해야 됩니다. 이때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2번 체크하시고 자,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전부 인정하면 됩니다. 인정하면 되는데 여기 밑에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의 부존재입니다. 부존재. 이 부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존재가 아니고요. 여기서 형법 배우신 분들은 쉽게 이해되죠. 위법성 조각 사유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당방위죠. 정당방위. 그 다음에 책임 조각 사유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나요? 심신상실, 그쵸? 또는 심신미약 이런 거를 주장하지 말아야 돼요. 부존재니까 나는 정당방위로 했다. 심신상실이다. 미약자다. 형사 미성년자다. 이런 거 주장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요 부존재. 자, 밑에 따라서 범위를 부인한다든지 이런 조각 사유를 주장하는 것들은 여기에 자백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출제 잘 되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자, 다음 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죄명이라든지 이 법조만을 다툰다든지 그 다음에 이 정상관계 사유
또는 형 면제의 원인 되는 사실 주장하는 것은 자백이 됩니다. 자백이 됩니다. 이 죄명이나 적용 법조만을 다투는 것도 된다. 이것은 과거에 그 고시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기억 좀 해두시고. 자, 자백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공판정, 즉 공판 절차에서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2번 체크하시고 공판 절차에서 하면 된다 그랬어요. 수사 절차 밑줄 그시고 X, 공판 준비 절차 밑줄 그시고 X. 여기서는 간이 공판 절차를 할 수가 없다. 자, 그 밑에 경합범 나와 있죠? 경합범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경합범 같은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자백했을 때는 그 자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 공판 절차가 가능합니다. 일단 끊고요. 이 경합범이라는 것이 뭐였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행위도 2개, 예를 들면 행위도 2개, 행위도 수개, 죄도 수개. 그게 경합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죄를 범했고 B라는 죄를 범했어요. 각각 범했어요. 그러니까 행위도 각각 있고 죄도 각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A죄에 대해서는 자백을 했어요. 근데 B죄에 대해서는 자백을 안 했어요. 그랬을 때는 뭐만 자백했습니까? A죄만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 A죄에 대해서만 뭐 한다? 간이 공판 절차를 진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B죄는 간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경합범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자백했을 때 간이 공판 절차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자, 안 되는 거 한번 볼게요. 포괄일죄 밑줄 그시고 X. 과형상 일죄는 상상적 경합이라 그랬어요. 형법에서는 상상적 경합이란 말을 더 잘 쓰지만, 자주 쓰지만, 이 소송법 보게 되면 형소법 상상적 경합이란 말 대신에 이 과형상 일죄란 말을 더 자주 써요. X. 예빌적 태길적 기재, 이것도 X. 여기에서는 그 일부를 자백했다 하더라도 그 자백한 부분에 대해서 간이 공판 절차로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 자, 그 다음. 자, 수인의 피고인 중에서 일부만 자백했을 때는 그 자백한 피고인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자백은 당연히 신빙성이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다. 팔려봅니다. 자, 1번 체크하시고요. 1번 체크하시고. 자, 앞에서 뭐라고 했나요? 여기 자백 나와 있죠? 자백.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전부 인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팔려보시면 공소사실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공소장 기재의 사실을 인정하면 충분한 것이지, 나아가서 이런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죠.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이면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명백하게 뭐다? 유죄를 자인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판례 보시면, 자, 2번 가볼게요. 쭉 읽어보시고요. 자, 중간에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부인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고 있지 않다고요. 앞에서 뭐라고 했나요? 여기 범위를 부인할 때는 자백에 해당하지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는 부인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범위를 부인하고 있지 않다. 그 밑에 범위를 자백하고 있다.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백 동그라미 치시고. 다만 피고인의 딸의 부탁으로 한 것이라는 이 동기만을 부인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면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기 같은 경우는 뭐다? 동기를 부인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다?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즉, 이 범죄 사실만 자백하면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 위에 거는 이 조각사유 밑줄 그시고 진술하지 않는 것, 여기 진술하지 않는 것, 이 정도만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걸 진술한다 그러면 안 돼요.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 자, 됐죠? 자, 다음 페이지는 요 1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체크하시고 두 가지가 출제가 많이 되었네요. 자, 먼저 1번 검사가 신문할 때 공소사실 모두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변호인이 신문할 때는 법이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이공판 절차에 의할 수가 있나요? 우리 간이공판 절차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 없을 때 간이공판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신문할 때는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얘기하면서 피고인이 신문할 때는 그 사실을 부인하였다면 이거는 다툼 있는 사항이잖아요. 다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이공판 절차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밑줄 그어두시고 부인 세모 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자, 술에 만취되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랬습니다. 술에 만취되었다는 거죠. 만취되어서 기억이 안 난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간이공판 절차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피고는 무슨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자, 밑에 쭉 내려오시면요. 자,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심신상실 같은 이 책임 조각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간이공판 절차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아시겠죠? 자, 다음 3번 볼게요. 자, 검사의 질문에 예 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실로 일방적으로 때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때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것도 간이공판 절차로 넘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인데 판례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공소사실 중에서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간이공판 절차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4번 볼게요. 자, 공소사실같이 음식 등을 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금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나 이는 외상으로 먹거나 차용한 것이지 갈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취한 것이 아니다. 즉 공갈죄를 부인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갈죄 부분에 대해서 그 범위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은 뭐다? 간이공판 절차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자, 5번 판례. 건축자재를 가져갔느냐? 이렇게 판사의 신문에 대해서 아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하라고 쓴 것이지 내가 그냥 가져간 건 아니다. 즉 절도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절도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간이공판 절차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보면 1번도 부인이고요. 그렇죠? 2번도 부인이죠. 또는 책임조각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3번도 일방적 때린 부분을 부인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갈취한 부분을 부인하고 있고요. 전부 다 부인이죠. 절도를 부인하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모든 판례는 간이공판 절차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다음 개시결정 볼게요. 자, 1번 체크하시고 이건 봤죠? 앞에서 법조문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정할 수 있다. 이건 재량사항이다. 이런 것을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왜 결정할 수 있다 재량사항일까요? 이것은 그 피고인이 자백했을 때 이 자백이라는 것이 허위 자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재량 여지로 남겨두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건 지울게요. 이거는 지우고 나머지만 밑줄 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절차 볼게요. 법원이 이 간이공판 286조 2가 간이공판 절차 조문입니다. 이 간이공판 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이미 피고인에게 간이공판 절차 취지를 설명해야만 되고요. 취지를 설명한다. 자, 구두로 하면 족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 읽어보시고 자, 1번 체크하시고 자, 간이공판 절차 개시 결정은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기 때문에 항고가 안 돼요. 항고 X. 됐죠? 밑에 건 됐고 자, 특칙 봅니다. 자, 특칙. 자, 증거 능력 제한 완화 그랬는데 자 286조 2가 간이공판 절차 결정 전문이다 그랬어요. 자, 이 간이공판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대해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서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증거는 이
증거에 대해서 피고인이 자백했을 때에는 이 동의가 있다는 것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간주한다. 일단 끊고. 자, 동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즉, 증거 동의가 의제되어서 증거 능력이 부여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즉, 전문 법칙이 적용되어서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증거를 할지라도 피고인이 자백했을 땐 뭐다? 증거 능력을 부여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다만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있어서 뭐가 있다고요? 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즉 증거 동의 간주 증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겠다. 아시겠죠? 증거 능력을 부여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죠? 이 조문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밑에 1번 볼게요. 자, 1번 체크하시고 2번 체크하시고 3번 체크하시고 출제 잘 됩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법조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1번, 2번, 3번 알아두시면 돼요. 자, 간이공판 절차에서 증거능력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자, 조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전문 법칙이 적용되어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증거에 대해서 피고인이 자백했을 때 증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빨간색으로 이것은 전문 법칙에 한하는 거예요. 전문 법칙에 한한다. 아시겠죠? 전문 법칙에 한한다. 자, 따라서 전문 법칙이 아닌 그 이외의 법칙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이 뒤에서 다 나와요. 일단은 아직 안 배웠다 할지라도 일단 뒤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일단 체크만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밑에도 자 직명력의 문제인 자백 보강 법칙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파란색 밑줄 그어놨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자백 보강 법칙. 자백 보강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의 자백에는 보강이 필요하다는 법칙이에요. 이것도 그대로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여기 전문 법칙 있죠? 요거 잘 받으시고. 자, 밑에 자백 보강 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했습니다. 따라서 간이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못 써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서 배우기 때문에 일단 필기만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여기 색깔 칠하시고 색깔 칠하시고 자, 됐습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자, 증거 찾아볼게요. 자, 286조 2 결정이 즉 간이공판 결정이죠.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자, 161조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 증거조사를 할 수가 있다 그랬네요. 여기서 자, 161조 2, 290조 내지 293조, 297조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밑에 나와 있어요. 맨 밑에 가보시게 되면 여기 조문 나와 있죠. 그쵸? 161조 2, 290조에서부터 292조, 293조, 297조 이 네 가지 조문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증인신문 방식에 있어서 이 교호신문 방식을 적용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이 증거 조사할 때 이 제시라든지 낭독, 그 다음에 개별적 지시 설명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 자, 그 다음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다. 의견을 물을 필요도 없고 또 밑에 권리를 보호하며 필요한 증거조사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피고인 신문 시 퇴정 이 규정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 체크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네 가지가 아니죠. 몇 조부터 몇 조까지니까 이 가로 열고 닫은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적용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증인선서, 참여조사권, 조사참여권, 증거신청권, 이의신청권 이것은 그 가로 열고 닫은 부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됐어요? 됐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자, 1번 체크하시고요. 자, 간이 공판 절차에서도 뭐는 생략할 수가 없다? 증거조사는 생략이 안 돼요. 됐죠? 그냥 적당하다고 왜 나와있는 상당하다고 이 상당하다는 방법으로 대충 하면 되는 것이지 결코 생략은 안 된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밑에 판례 볼게요. 자, 증거조사는 증거 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 내용을 증거조사함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하였다면 이것도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했다고 해서 이것도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검사는 공소사실에 의해서 피고인을 심은 그다음 피고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고 간단하게 기재가 되었다면 이것도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당한 방법으로 증거조사했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판례고 자 밑에 판례 별표 쳐보시고요. 자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서 자백하였다. 그럼 제1심법원이 이에 대해서 간이공판 절차에 따라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밑에 상당하다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였다. 그렇죠. 하연 이상 항소심에 이르러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제1심 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봐두시면 됩니다.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만 한다고 하면 틀려요.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 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그 증거 능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증거조사할 필요가 없다. 다시 증거조사를 한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틀립니다. 자, 됐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공판 절차 일반 규정 볼게요. 자, 이 증거 능력하고 증거 조사 방식에 대한 특징이 있다는 것 외에는 공판 절차에 대한 일반 조항이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1번 체크하시고 2번 체크하시고 간이 공판 절차에서도 뭐는 가능하다? 빨간색으로 검은색으로 공소장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이 간이 공판 절차에서도 유무죄 판결, 그렇죠? 유죄 판결 이외의 공소기각 관할 위반, 특히 이 무죄 판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됐고 취소 볼게요. 자, 이것도 출제가 잘 됩니다. 자, 법원은 전저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 즉 간이 공판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 자,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가 없다. 그다음 간이 공판 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 라고 할 때는 이 검사의 의견을 들어서 그 결정을 반드시 뭐한다? 취소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요거 색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개시결정은 우리가 앞에서 그 뭐였죠? 쭉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몇 페이지죠? 567페이지. 567페이지. 자, 개시결정할 때, 자,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했을 때는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무슨 재량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재량사항인데 취소할 때는 반드시 뭐 한다? 검사 의견을 들어서 취소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점이 틀리기 때문에 양 두 개의 조문을 비교해서 출제가 잘 되니까 꼭 좀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검사의 의견을 듣는다는 점, 그 다음에 취소해야만 한다는 점. 됐나요? 근데 개시결정 같은 경우는 검사 의견이라는 말이 없었죠? 취소할 때는 반드시 검사 의견을 들어서 취소해야만 한다. 그것도 의무적이에요. 이걸 할 수 있다라고 바꾸면 틀려요. 자, 받으시고 그 다음에 조문을 가만히 보면 신청이라는 말 없죠? 신청이라는 말 없고 가만히 보면 직권으로 할 수밖에 직권으로 한다는 부분이 숨어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사전에 검사 의견을 들으면 되고 검사 의견을 들으면 되는 것이지 구속력은 없어요. 그리고 취소 사유가 있을 때는 조문에 나와 있듯이 반드시 취소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이라는 겁니다. 효과 볼게요. 이 간이공판 결정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는 바로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뭐 한다? 요 갱신합니다. 갱신. 정지가 아니고 갱신입니다. 갱신. 요 갱신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끊고. 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이의가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즉, 공판 절차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 됐죠? 자, 간이 공판 절차 출제가 잘 됩니다. 꼭 좀 정리를 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